시각은 밤 9시를 넘기고 있었다. 남편에게서 전화나 메시지가 올 때가 됐는데 소식이 없어서 성희는 남편의 상황이 궁금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댁으로 먼저 전화를 해서 남편의 동태를 살피는 건 시댁 어른들 입장에선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일 것이다. 양평집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은 지가 벌써 몇 시간 전인지. 출발할 때 또 메시지를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연락이 없는 것이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출발할 때가 됐는데 자고 올 모양인지 더 늦게 나올 것인지 소식이 없는 남편이 걱정스러웠다. 현세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까지 같이 하고선 돌아갔다. 아이들도 현세를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는 편이라 남편 없는 집에 현세가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공연을 할 거라서 바빠질 거라고 했다. 큰 무대까지는 아직 못 나갔지만 현세는 대학로 소극장 공연에서는 흥행 보증수표 같은 배우가 되었다. 다음 주부터는 한 달 장기 공연으로 시간을 못 낼 것 같아서 왔다고 했다. 머리도 식힐 겸 누님 보고 싶어서 일부러 왔어요. 미친놈. 성희는 툭 내뱉었다. 성희를 누구보다 잘 아는 현세는 머쓱하게 웃었다.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요? 양평 본가? 아까 그런 말 없었잖아요. 내가 왜 그런 것까지 보고해야 해? 너한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한 선생님 안 계시면 누님이 불편해하실까 봐. 뭐? 웃겨. 내가 왜 널 불편해해? 농담이에요. 저야 편하고 좋죠. 눈치 안 봐도 되고. 현세는 성희를 안으려는 듯 양 어깨를 잡고 가볍게 당겼다. 성희는 두 팔을 잡고 탁 쳤다. 현세의 팔이 아래로 맥없이 떨어졌다. 또 까불고 있어. 뭘 눈치를 안 봐? 실수. 내 잘못. 성희는 눈을 한번 흘기고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음료수와 과일을 꺼냈는데 뒤에서 현세가 가만히 안았다. 뱃속의 아기는요? 잘 커. 나, 애들 들어와. 애들 아까 들어올 때 인사했어요. 제우스 데리고 나가던데요. 하지마. 안 나? 안 나요. 놓으면 저 때리실 거죠? 또 까분다. 그냥 잠깐만 이러고 있을게요. 아주 잠깐만. 저 조금 힘들어요. 현세가 힘들다고 했다. 그렇지. 뭔 일이 없다면 여기까지 올 리가 없지. 성희는 현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가 힘들다는 말을 무척 어렵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유현세, 27살. 11살이나 어린 남자. 막내 동생보다도 어린 현세가 가끔 남자로 보일 때가 있어서 성희는 불편하기도 했다. 그녀는 딱 한 번 현세와 모텔에 갔었다. 현세는 성공적인 첫 공연이 끝나고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한 달 공연의 첫날이었는데 현세는 정신없이 취했다. 친구들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도 마다하더니 그녀와 같이 있겠다고 했다. 함께 뒤풀이를 하던 배우들은 2차를 끝내고 눈치껏 자리를 떴다. 현세는 성혜가 책임져야 했다.
택시를 태워 보내려고 했지만 현세는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할 수 없이 그녀는 현세를 끌고 근처 모텔로 갔다. 새벽에 잠이 깬 현세는 성혜의 품을 파고들었고 성혜는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오는 그의 떨리는 입술을 느꼈다. 그의 힘에 의해 벨트로 단단하게 조여져 있던 성혜의 청바지가 벗겨졌고 현세의 뜨거운 슬픔을 그녀는 마른 몸 깊이 받아내야 했다. 성혜는 성난 표정으로 현세의 따귀를 갈겼다. 현세는 처녀성을 잃은 여자처럼 그녀 품에 안겨 울었다. 성혜는 그때 현세가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을 잃어서도 아니고 가정환경 때문도 아니고 삶에 대한 한멸,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상실한 20대 청춘의 어두운 방황이었다. 그때 현세 나이는 24이었다. 연극이 그를 죽음에서 구출해준 유일한 구원자였다. 연극이 저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면 다신 죽음으로 가지 말라고 내게 야단을 쳐줄 사람은 오직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날 밤 현세는 성혜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국어책을 읽듯 또박또박 말했다. 공연이 일주일 동안 매진 사례를 이룬 것에 대한 축하주를 마실 때였으니까 그 일이 있던 그 다음 주쯤일 것이다. 성혜가 지연과 정식으로 사귀기 전이었다. 술자리에서 성혜는 현세에게 한지영 선생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현세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만취한 상태였지만 성혜는 기억하고 있다. 넌 너무 어려. 어리지 않아요. 20살 차이가 나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많아는 아니지. 어쩌다 한두 커플이겠지. 중요한 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 사랑이 뭔데? 날 봐, 내 꼴을 보라고. 대학 때부터 소문난 커플이었지만 결국은 애 둘 낳고 이혼당한 나를 보라고. 상황이 달라요. 난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왜요? 왜? 제가 선생님하고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오만스러운 놈. 그렇게 잘났어? 너 잘났으니까 그 잘난 값으로 애 둘 딸린 이혼녀 구제해서 영웅이 되고 싶은 거야? 선생님, 건방 떨지 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그럼 선생님은 내 사랑이 우스워 보이세요? 선생님 사랑하는 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힘든 사랑을 왜 하려고 해? 그렇지 않아도 사랑 믿고 시작하는 인간들, 사랑 지키려고 무지무지 힘들게 버티다가 결국은 잔인하게 서로를 버리지. 그 꼴 나고 싶어? 나도 내가 왜 선생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오는지, 이렇게 슬픈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요. 현세는 2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한참을 그러고 있던 현세가 2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성혜는 취해서 풀린 눈으로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그런 현세의 하얀 정수리 속 가마를 쳐다볼 뿐이었다. 한동안 흐느끼던 현세가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붉게 충혈된 눈가를 훔치며 성혜를 바라보았다. 그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이 쌍꺼풀 없고 속눈썹이 긴 그의 눈 속에 다 들어있었다.
성혜는 이제 말해줘야 할 것 같았다. 설령 나중에라도 한지영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한이 있어도 현수에게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했다. 당장은 좀 힘들지 몰라도 젊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사랑을 찾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현세는 자기 감정에 솔직했고 성혜에게 정직했다. 현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현세에게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있다는 것은 현세를 더 가엾게 만든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혜는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중얼거리듯이 낮게 신음처럼 토해냈다. 난 한지영 선생을 사랑하는 것 같아. 다시 현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소주를 단숨에 입안으로 털어놓고는 고개를 숙이며 성혜보다 더 낮은 소리로 절망스럽게 말했다. 알고 있었어요. 결국 선생님 입으로 듣는군요. 말 안 하시길 바랬는데. 그는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고 성혜는 너무 취했다. 현세는 성혜를 업고 술집 근처 작은 모텔로 갔다. 많이 취해서 그녀는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짓은 저도 안 합니다. 현세는 씁쓸하게 웃었다. 좋아, 가자 그럼. 현세는 침대에 쓰러진 성혜의 겉옷과 스타킹을 벗겨주고 타월을 따뜻하게 빨아서 얼굴과 발을 닦아주었다. 난 잘 거니까 허튼 짓 하지 마라. 정신은 있었지만 완전히 혀가 꼬인 성혜는 심하게 엄포를 놓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냥 선생님 옆에서 조용히 잘게요.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새벽녘 목이 말라 눈을 뜨니 현세는 청바지 입은 그대로 옆에서 모로 잠들어 있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곤히 잠든 현세의 얼굴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가슴이 먹먹해왔다. 현세는 진즉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한지영 선생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 입에서 한지영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만은 제발 하지 않길 바랬다. 공연이 끝나고 여러 명이 뒤풀이를 할 때에 젊은 여배우들 틈에 앉아서 얼굴 전체를 접으며 아이처럼 웃고 있는 한지영을 그녀는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한지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지영의 주변 자리를 차지한 젊은 여자들을 뚫고 그를 낚아챌 용기가 없는 여자였다. 이미 한 번 결혼한 이력과 두 아이를 가진 엄마, 그리고 물이 오르는 젊은 배우들에 비해 나이가 너무 많다는 자괴감이 늘 당당하던 그녀를 유독 그런 자리에서만큼은 주눅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현세는 명치끝이 쩌릿쩌릿한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런 그녀를 슬프게 하는 한지영이 밉기도 했다. 현세 주변에도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늘 성혜를 따라다녔다. 동료 여배우들은 성혜를 향한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이 아니라 사랑 아니에요 하며 놀렸다. 그때마다 그는 그녀가 있는 자리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사랑하는 거 맞아. 짝사랑일 뿐이지만이라고. 그녀는 더 큰 소리로 깔깔 웃으면서 나도 널 사랑한단다. 넌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배우지. 하고 마치 제자나 아들에게 말하는 투로 응대했다. 현수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고 어두웠지만 그녀는 한 번도 그런 그의 기분이나 입장 따위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그렇게 조금씩 상처받고 작아지는 어린 짐승 같았다. 소리내어 우는 늑대 새끼처럼 고독하게 웅크리고 병을 앓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지영과 결혼하고 나면 현세가 자기에게로 향했던 마음을 접고 다른 여자와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듯 했지만 번번이 그의 연애는 실패로 끝났다. 지연이랑 지난주에 헤어졌어요. 지연이는 현세와 자주 한 작품 안에서 파트너가 되는 후배 배우였다. 이번엔 꽤 오래 사귄다 싶어서 성혜는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현세의 사랑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현세가 성혜의 등 뒤에서 그녀를 안고 속삭이듯이 지연이하고의 결별을 고백했다. 성혜는 몸을 돌려 현세를 똑바로 쳐다보며 따지듯이 물었다. 왜 또 그랬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 같잖아요. 현세는 입을 비죽거리면서 인상을 썼다. 키가 큰 현세는 몸을 구부려야 그녀와 눈을 맞출 수가 있었다. 성혜는 답답한 마음에 주먹으로 현세 가슴을 세게 한 대 쳤다. 바보 같은 놈, 좀 잘해보지. 지연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도 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지연이가 약을 먹었어요. 수면제.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이 못된 녀석.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야단치는 엄마 같은 눈빛 말고 당신도 날 남자로 봐주는 눈빛. 당신을 마주보고 당신과 입을 맞추고 당신 얼굴을 마음껏 만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지금의 나는 고통스러워요. 다른 남자와 한 침대에서 자고 있는 선생님. 나 아닌 다른 남자아이를 품은 선생님 생각하면 아니에요. 전 아직 선생님 뱃속에 있는 기리도 선생님만큼 사랑해요. 죄송해요. 현세는 머리를 가로쳤더니 큰 키에 어울리지 않게 몸을 접어 성혜의 품을 파고들면서 울기 시작했다. 성혜는 현세를 데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녀가 소파에 앉자 현세는 바닥에 앉아서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예전처럼 울었다. 성혜는 두 손으로 현세의 머리를 감싸 안고 위로해 주었다. 그가 아직 24살 시절의 방황에서 멀리 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새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세가 볼세라 얼른 눈물을 훔쳐냈다.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미칠 것 같아요. 현세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띄엄띄엄 말했다. 전 선생님 아니면 안 돼요. 성혜는 현세의 등을 3번 두드리면서 화를 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사내 녀석이 못나게
현세는 고개를 들어 성애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성애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행여 현세가 눈물이 고인 자신의 눈을 본다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다. 2번 자살 실패하고 제가 얼마나 독해졌는지 모르시죠? 독해져야 살아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만 하면 더 독해져야 해. 넌 아직 많이 여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용서가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날 좀 지켜달라고요. 날 좀 잡아달라고요. 그냥 이렇게 늘 곁에 있을게. 오늘처럼 네가 힘들 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거리에. 현세는 포기한 듯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제 긴 여정마다 나를 쉬게 해주는 간이역이에요. 혼자 가는 길 힘들고 외로워도 조금만 더 가면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간이역이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요, 전. 아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은 버텨보는 중이라는 게 맞을 거예요. 간이요? 그거 좋은데? 마음에 들어. 그거 내가 해줄게. 내가. 간이요. 됐어? 만족하진 않지만 뭐 그런 대로. 현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성애도 웃었다. 다행이었다. 다음엔 혼자 오지 말고 여자친구랑 둘이 와. 혼자 하는 여행은 너무 외롭고 쓸쓸해. 궁상 맞기도 하고. 의자는 한 개 더 준비해둘게. 화장실에서 세수를 말끔히 하고 나온 현세는 아이들을 찾아오겠다며 나갔다. 성애는 현세에게 저녁밥을 해 먹여 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쌀을 씻어 버튼을 누르고 냉장고를 열었다. 홈쇼핑으로 주문한 왕갈비 2팩과 조기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려 해동을 하고 신김치를 넣은 콩나물국을 끓였다. 당근과 양파를 다져 넣고 조미김을 덮은 계란말이도 하고 상추가 없어서 대신 배추와 풋고추와 양파를 접시에 올렸다. 30분쯤 지나자 마당으로 들어서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제우스를 앞세우고 소리를 목마태운 현세랑 준이가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밖에서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말하고 싶어서 조잘거리는 소리와 준이는 화장실로 밀어넣고 현세는 상차림을 도왔다. 성애는 수저통에서 숟가락을 꺼내 식탁에 놓는 현세를 보면서 빙그레 웃으며 낮게 말했다. 넌 우리 가족이야. 싫어. 현세는 눈을 크게 뜨더니 입을 비죽대며 작은 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현세는 어두워지고도 한참을 더 아이들과 놀다가 갔다. 소리와 준이가 가지 말라고 말리는 바람에 자꾸 늦어지는 것이 성에는 조금씩 불편해졌다. 남편이 곧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현세 삼촌 왔었어 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없는 집에 떡하니 현세가 자리 잡고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리 기분 좋을 리도 없을 것 같았다. 현세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급하게 들었다. 성에는 아이들과 레고를 하면서 애들처럼 신나하는 현세 등 뒤에 대고 다짜고짜 말했다. 너 이제 그만 가. 엄마 조금만 더요. 소리는 울상이 되고 준이가 졸랐지만 성애는 준이에게 인상을 썼다. 안 돼. 너무 늦었어. 삼촌 분당까지 가려면 너무 늦어. 40분이면 가는데요. 뭐. 운 좋으면 30분.
현세가 철없는 애들처럼 가기 싫다는 표정으로 찡찡거렸다. 성혜는 인상을 팍 쓰면서 조용히 하라고 엄포를 놨다. 애나 어른이나 그만 가. 한 선생 오시기 전에. 엄마, 삼촌 조금만 더. 소리가 울 듯이 매달렸다. 안 돼. 삼촌 가서 할 일이 많아. 너무 오래 있었어. 야, 너 얼른 가. 성혜의 성격을 아는 현세는 더 버텨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요. 가요, 가. 치사하다, 치사해. 그치, 얘들아. 삼촌, 진짜 갈 거야? 또 곧 놀러 올게. 공연 끝나자마자 또 올 테니 잘 놀고 있어. 제우스도 잘 돌보고. 현세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혜는 가디언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배웅을 해야 할 것 같았다. 현세는 차문을 열고 길을 꽂아서 시동을 건 다음 돌아섰다. 성혜는 왜 하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현세가 그녀를 안았다. 가볍게 한 번만 안아보고 갈게요. 그래야 힘내서 공연 잘하죠. 선생님 품을 오래 간직할 거야. 성혜는 가만히 있었다. 잠시 눈을 감은 채로. 가, 이제 얼른.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성혜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현세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처음엔 현세가 나이 많은 작가 선생을 놀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불쾌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빠서 상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현세가 불편해졌다. 현세는 나 같은 여자 때문에 상처받을 남자는 아니야. 만약 내가 현세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공유한다 했더라도 그 사랑은 분명 평탄치 못했을 거야. 현세는 나를 감당해내지 못했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현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곁에 두고 싶었다. 그래서 동생처럼 다독여주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하지만 가끔 현세가 남자로 다가오고 남자로 보일 때면 적잖이 당혹스럽고 불편해서 힘들기도 했다. 오늘 현세는 그녀에게 남자의 모습을 남기고 떠나고 있었다. 현세의 차는 서서히 동네어귀를 빠져나갔다. 성혜의 마음속에서도 뭔가 쑥 소리를 내면서 빠져나가는 허전함을 느꼈다. 성혜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을 챙긴 후 널려진 거실을 정리했다. 몸이 찌뿌둥한 게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마음을 너무 많이 쓴 듯했다. 감정 조절도 못해서 받은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다.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나오니 기다리던 남편이 아닌 현세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전 도착했어요. 공연 보러 한번 꼭 오셔야 해요. 연락드릴게요. 성혜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보았다. 현세가 출발한 지 40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분당에 도착한 것이었다. 시각은 밤 8시 50분을 넘기고 있었다. 남편에게서는 아직 연락이 없어서 불안하고 궁금했다. 아이들을 그만 재워야 할 것 같아 막 소파에서 일어나려는데 집 전화벨이 울렸다. 남편 지영이었다.